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관세 정책 과연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트럼프의 경제 참모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트럼프는 어떤 경제 철학을 갖고 이런 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있을까? 참으로 궁금한 대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성장 과정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이론에 그렇게 정치하지가 않아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학벌부터 좀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유펜이라는 펜실바니아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 학력이 유펜 경제학과 졸업인데,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수석 겸 경제정책실장이 장하성이라는 분이 있었죠. 고려대학교 교수와 경영대학 학장을 했던 분인데, 저하고도 같이 근무를 했고 같이 학생도 가르쳤고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유펜 출신이라고요. 유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그 간부들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온 대표단 중에 장하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갑자기 꼭 집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뻘떡 손을 드니까 당신 유펜 출신이죠. 그 세계 명문 학교인데 한국에도 이래 명문 출신의 명문 학자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언론들이 TV가 생중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 내막이 한국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의 장하성 경제정책실장을 띄우기 위한 거 아닙니다. 본인 자랑입니다. 본인이 바로 유펜 출신이니까요. 자, 유펜이라는 건 펜실바니아 대학인데요. 이게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하나 들어가는 매우 명문 대학이에요. 그리고 경영학이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경영학원에서는 프라이드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자기도 세계 최고의 경제 경영 학교를 나왔다, 이런 것을 세계에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학과, 펜실바니아 경제학과를 이제 편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편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편입으로 들어갔다 보니까 4년간 계속 공부를 한 건 아니고 3, 4학년 좀 다녔었죠. 그러니까 반토막 정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장하성 박사 같은 사람은 거기서 석사, 박사까지 깊이 있게 공부한 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2년 하다가 그냥 관뒀는데,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맨, 부동산 업자로서 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경제학도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학부 다닐 때 2년 잠깐 맛을 봤다고 해서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더더군다나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고등학교를 전부 군사학교를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과 충돌을 해서 사실상 학교에서 퇴학 맞은 거죠. 그래서 훈련받고 군사식 훈련에 더 익숙해진 분이죠. 체력은 강건하고 매우 피지컬리 스트롱한 분이지만 공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었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비즈니스맨으로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경제학의 뿌리, 사실 경제라는 게 하나의 흐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리를 내리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금리를 내렸을 때 생기는 부작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시경제학이라는 게 멀리 보자는 게 아니고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거시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잘 조합을 하자. 근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경제학을 상당히 공부해야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는 좀 약하다. 그렇다면 이분이 소신을 갖고 이렇게 정책을 하게 된 것은 뭐냐? 그 주변에는 경제 참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 우선 우리가 많이 접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장관 베센트. 자, 이분은 소로스 펀드에서, 소로스 밑에서 공부를 했고, 금융기관의 그 실전 경험에 관한 내노라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경력을 갖고 있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고요. 특히 영국의 환율을 상대로 한 그 소로스의 공격 때 주동자 역할을 했어요. 뉴욕 증시의 해치펀드에 근무하면서 영국이라는 국가의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킨 그런 상당한 파워 경력자입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는 이 베센트가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상무장관 러터닉. 이분은 정말 굴지의 입지전적인 오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양반이 2001년이었던가요? 2000년이었습니까? 그 911으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질 때, 그때 건축물을 바로 자기 911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회사를 꾸려가고 있었는데요. 비행기가 와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명 있던 직원 중에 본인 한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근데 왜 살아남았느냐? 러트닉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자기 와이프 말을 잘 들어 살아남았다. 우리 속담에도 와이프가 하라는 대로 하면 자다가 또 떡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와이프가 그때 이제 아기를 낳고 얼마 한 두세 애가, 첫째 애가 어릴 때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그 아기를 유아원에 당신이 데려다 주라, 이래가지고 남편한테 맡겼는데, 남편이 길을 잘 몰라서 길을 헤맨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 도착한 시간이 1시간 반이 늦었습니다. 도착하니까 이미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무너져 있고 자기 직원들은 다 죽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러터닉은 오똑이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그래서 미국 제조업을 살려라. 외국의 폭탄 속에서도 미국 제조업을 살리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좀 지적 측면이 강하다고 그러면, 이 러터닉 상무장관은 몸으로 움직이는 행동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언론에 보도될 때는 이런 백그라운드를 좀 알고 그분들의 기자회견이나 정책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참고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내각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집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한 축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라는 곳입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가 NEC인데요. National Economic Council. NEC. 예. 국가경제, National Economic Council.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정책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맨날 어떤 그 자료도 챙겨주고, 지금 각 부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챙겨주고, 또 부서하고 대통령도 연결해주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시 케빈이라는 분이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시 케빈이라는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얘기를 한다. 이것은 바로 대통령의 지금 현재 생각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직접 집행을 하고 또 재무부나 상무부에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청와대 경제정책실장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축이 있습니다. 또 한 축은 고문. 매일매일 만나지는 않는데 트럼프가 막힐 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는 왜 이러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약한 부분이 이 대목이라고요. 아니, 제롬 파월에 금리를 내리는데 왜 안 내려? 제롬 파월도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윽박 지르다가 안 되면 이제 고문들한테 이거 왜 저러죠? 그리고 제롬 파월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 이제 경제학자 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 경제학자 그룹에 두 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명이 바로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미란이라는 사람이에요. 미란. 스테반 미란. 미란 보고서라고 제가 동영상 올렸었죠.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란 보고서 보고 하고 있다. 란 얘기니까 미란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것은 미란 보고서 얘기인 동시에 또 트럼프의 깊은 경제 철학과 연결이 된다. 특히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는 완전히 다른 역대 대통령과 완전히 다르게 대통령과 부통령 선전판처럼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그 백악관 사이트는 국민들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다양한 백악관에도 다양한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의 백악관은 거의 오로지 트럼프와 그 부통령 빤스, 우리나라에서는 벤스라고 그러는데 빤스 부통령, 이 누구인지, 빤스 부통령과의 대화, 그 사람의 주장, 이런 것만 잔뜩 올라와 있다고요. 트럼프의 전형적인 톱다운 방식. 밑에 직원은 필요 없어. 헤드의 생각이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런 그 헤드 위주의 사이트인 백악관 사이트에 헤드가 아닌 사람의 글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티븐 밀란이 쓴 미란 보고서. 이 백악관 가면 여러분 클릭해서 출력해 올 수 있어요. 요거 그 출처가면서 우리가 번역을 김대호 박사TV에서 조만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는 그 영상 한번 올리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철학적 기초를 만들어주고 있다. 특히 뭐 우리 마르로고 협정이라든지 환율 문제 또는 비트코인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경제 프레임워크가 미란 보고서에 나와 있고 스티븐 미란이 만들어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하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아주 디테일한 실무, 미란은 관세를 때려라 라는 쪽에 그런 큰 틀에서 접근한다고 그러면 또 하나의 나바로라는 사람,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하다가 기자회견 하다가 막히면 Where is my Peter? 이렇게 자주 부릅니다. 그 피터가 바로 피터 나바로라는 분인데 이 나바로는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도 꼭 붙어 있던 양반입니다. 이 나바로 역시 하버드 대학 출신이에요. 미란 이분도 하버드에서 석사 박사를 했고요. 이 하버드 그레주에이트들이 지금 측근에 많이 그 배치가 돼 있죠. 이 양반은 특히 중국을 때려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고 산업별 관세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라별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 상호 관세율 세부 디테일은 저는 피터 나바로가 다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감이 오시죠. 트럼프를 둘러싸고 있는 세 그룹의 이 경제학자 겸 경제 참모들. 그들을 알면 트럼프를 알 수 있다. 특히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통령 경제 참모들의 얘기가 나올 때 아하, 얘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그 각자의 발표 정책들의 무게, 비중 이런 것을 가늠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관세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측근의 참모 세 그룹에 대한 얘기를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